이 녀석은 멍청합니다. 새로운 포식자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도 그냥 멀뚱히 서 있어요. 심지어 알을 빼앗거나 몸을 붙잡아도 거의 저항도 안 하고 그냥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바라만 볼 뿐이죠. 몸집에 비해 지나치게 큰 날개 때문에 땅 위에서는 뒤뚱뒤뚱, 걷는 것도 서툴고 달리는 건 더더욱 못합니다. 이착륙 시에는 더 과관입니다. 착륙할 때는 이게 착륙을 한 건지 하늘에서 떨어진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죠. 날아오를 땐 긴 도움닫기가 필요한데 하찮게 구르는 발이 참 안쓰럽죠. 게다가 바람이 없으면 아예 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새가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새를 바보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바보새에게는 반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날개를 가졌고 거센 폭풍 속에서 날개짓 한 번 없이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가죠. 단 2달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긴 여정을 떠나는 여행자. 오늘은 폭풍을 기다리고 시련을 날개 삼아 바람을 지배하는 진정한 하늘의 주인공 알바트로스의 삶을 구경해보죠. 보통 사람들은 큰 새 하면 독수리라고 떠올립니다. 동물원에서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 그 큰 날개를 퍼덕일 때의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죠. 흰 꼬리수리나 참수리 같은 대형 독수리의 윙스팬은 최대 2.5에서 2.8m 정도입니다. 상당히 크긴 하지만 알바트로스의 3.5m 앞에서는 한참 모자르죠. 사람들은 보통 새가 날려면 끊임없이 날개를 퍼덕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새나 비둘기처럼 빠르게 날개를 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익숙하죠. 하지만 알바트로스는 전혀 다릅니다. 이 거대한 새는 날개짓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날개를 길게 펼친 채 바다 위를 활공하며 마치 미끄러지듯 이동하죠. 그 비밀은 바로 다이내믹 소어링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비행 기술에 있습니다. 바다 표면에는 높이에 따라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달라지는 미세한 바람층이 존재합니다. 알바트로스는 이를 정밀하게 읽어내며 비행하죠. 먼저 수면 가까이 낮게 활강하다가 맞바람이 강한 층으로 진입하면 날개를 세워 상승합니다. 그런 다음 방향을 틀어 바람을 등지고 내려오며 속도를 얻죠. 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 없이 무한히 가속과 감속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 위성 추적 연구에서는 알바트로스가 최대 6일 동안 거의 날개짓을 하지 않고 바람만을 이용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알바트로스는 바람을 피하지도 바람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람의 결을 따라 대양 위에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내죠. 그 길 위에서 끝없는 항해를 이어가는 겁니다. 알바트로스의 비행은 단순히 오래 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범위와 거리는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죠. 프랑스의 조류학자 앙리 바이머스 키르슈는 1990년 네이처 논문에서 위성 추적을 통해 알바트로스가 바람을 활용해 최소한의 에너지로 인도양을 횡단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입증했습니다. 이후 여러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회색머리 알바트로스 한 개체가 불과 46일 만에 남극해를 한 바퀴 돌며 약 2만 킬로미터를 이동한 기록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지구 둘레의 절반에 해당하는 놀라운 거리죠. 그래서 이 기록을 두고 사람들은 흔히 알바트로스는 2달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비유적인 말이지만 그들의 이동 범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평생의 누적 비행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알바트로스의 평균 수명은 50년 이상입니다. 기록상 가장 오래 산 개체는 60년 이상 관찰된 사례도 있죠. 국제조류보호연맹과 장기생태 연구에 따르면 알바트로스 한 마리가 일생 동안 이동하는 총 거리는 800만 킬로미터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구와 달 사이 평균 거리가 38만 4천 킬로미터니까 달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왕복을 10번 이상 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우주선이 아닌 새가 평생 동안 달을 10번 넘게 다녀온다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오늘 처음 우리가 마주했던 알바트로스의 모습은 어딘가 어설펐습니다.
몸집에 비해 지나치게 큰 날개 때문에 땅 위에서는 뒤뚱거리며 걷고 착륙할 때는 엉덩방아를 찍기 일쑤였죠. 분명 새인데 바람이 불지 않는 무풍지대에서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자체가 힘겨워 보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새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듯 보였죠. 그런데 이 약점은 폭풍이 몰아칠 때 완전히 반전됩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새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깁니다. 거센 바람은 날개를 흔들고 비행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바트로스는 정반대로 절벽 끝에서 폭풍을 기다립니다. 더 거센 바람이 불어올수록 그의 거대한 날개는 진정한 힘을 발휘하죠.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몸을 맡기는 순간 그 서툴던 날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날개로 변합니다. 알바트로스에게 폭풍은 시련이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거죠.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무너집니다. 계획은 어긋나고 사랑은 떠나고 삶은 뜻대로 흐르지 않죠. 그럴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듯 더 강한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바람은 늘 괴롭고 폭풍은 늘 두렵죠. 하지만 알바트로스를 보고 있으면 마치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바람은 너를 꺾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더 높이 데려가기 위해 있는 거라고. 그는 폭풍을 피해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벽 끝에 서서 그 순간을 기다리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순간,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은 너무 아프고 너무 버거워서 도망치고 싶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그 바람이 결국은 당신을 날게 했다는 것을.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눈부신 비상의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당신은 지금의 고통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비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알바트로스처럼 세상 끝까지 더 자유롭게, 더 찬란하게 날아갈 겁니다.